그럼 우리가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은퇴 후 4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금액이 무려 14억 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일단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아주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수천 가지 상품 중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사야 합니다. 지수형 ETF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스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꼭 있어야 하는 단 한 가지 계좌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IRP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이 영상을 보시고 IRP를 개설하시는 분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개설하신 이 계좌가 분명 먼 훗날에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IRP를 스마트폰으로 개설한다. 둘, 매년 900만원 이내로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 셋, 저축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ETF를 매수한다. 넷, 매년 저축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혜택의 결과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나온다. 다섯, 직장을 다니는 내내 이것을 반복한다. 붓고 ETF 사고 세액공제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여섯, 55세가 지난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한다. 일곱,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한다. 참 쉽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대략 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에 3,6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은퇴 후 4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금액이 무려 14억 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4억 원을 생각하면 노후 준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15년 동안 IRP 계좌에 총 5억 원을 만들었는데요. 따박따박 모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덧셈의 법칙으로는 절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노후자금 14억 원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곱셈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14억을 모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서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노후자금만큼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죠. IRP를 여러분들이 개설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는 무조건 IRP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한 번에 출금을 해도 되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운용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써도 됩니다. 이 계좌를 퇴직 IRP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내가 저축하는 용도입니다. 이 목적으로 IRP를 개설하고 내 돈을 넣게 되면 연금 저축과 똑같이 연간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조직원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갓난아기는 개설을 못하고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도 개설을 못합니다.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9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 900만원까지만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 한도 개념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넣던 일시금으로 넣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만 집계를 하니까요. 참고로 이 한도는 연금 저축과 공유하기 때문에 IRP와 연금 저축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만 넣으셔야 합니다. IRP에 돈을 넣으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이죠.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3.2%입니다. 900만원을 넣었을 때를 가정하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약 148만원,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18만원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입니다. IRP에 돈을 넣고 이제 펀드나 ETF, TDF를 선택해서 열심히 연금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면 과세 이연이 적용됩니다. 과세 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미뤄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보통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 속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일단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번 돈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돈을 입금했으면 이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천 가지 상품 중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사야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절대 IRP에 입금한 돈은 현금 상태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곱셈의 법칙, 즉 복리의 효과를 절대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IRP가 연금저축보다 좋은 점은 상품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점입니다. 은행 예적금부터 채권, 펀드, ETF까지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만 55세에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IRP는 특이한 점이 정부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전체의 70%만 주식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운영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입니다. 70%까지는 주식형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70%까지만 지수형 ETF, 그리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지수형 ETF란 쉽게 설명드리면 그 나라의 주식을 기울대로 전부 다 사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ETF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 전체를 기울별로 사는 ETF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면 ETF의 가격도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지수형 ETF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둘째,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먼저 70%까지는 ETF 중에서 액티브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란 기본적으로 특정 섹터나 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향후에 AI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뜰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30%까지는 은행 예적금 등 안전자산만 사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를 일부는 주식형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TDF 펀드를 사는 것입니다. TDF는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비중이 높은 TDF를 매수하면 안전자산 30% 항목에서도 일부 주식을 편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IRP를 운영할 때 모르는 것이 많다는 분들은 무조건 증권사 PB분들과 상의해서 상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PB분들과 상담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을 뿐더러 상품별로 자세한 특징이나 보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해에도 IRP에서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